안녕하세요. 짤토르입니다. 지금 옥순에 대한 분량이 너무나 그냥 난도질 당하듯이 그냥 막 잘려나가면서 도대체 옥순이 뒤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떤 분위기를 조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보들이 다 날라갔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옥순이 대장이거든요. 더글로리 3인방이 대장인데 거기에서 분위기를 조장을 하고 있고, 보면은 명령조로 얘기를 해요. 정이나 영숙한테 말하는 거를 거의 뭐 명령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고, 분위기를 조장을 하고 있고, 거의 옥순이 시키는 대로 다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일들이 옥순의 지휘하에 거의 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가장 의아한 부분은 이 3인방 이외에 나머지 출연자들도 대부분 순자를 배척을 하고 있고, 순자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있어요. 다들 순자 편이 아니고 영숙 편을 들고 있죠. 경수를 누가 갖느냐, 누구 편을 든다라는 게 웃긴 표현이긴 하지만은 순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람들이 내 편이 아니고 영숙 편이다. 그 얘기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가 지금 분위기를 조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과연 그 배후에 누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편집의 장난질에 지금 놀아나고 있다. 누군가는 계속해서 큰 목소리를 내가면서 분위기를 만들고 있고, 한 명은 침묵하고 있고, 과연 사람들은 누구 편에 서 있을까? 심리적으로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을까? 이거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자, 영숙이 경수한테 데이트권을 받고 나서 다시 쪼르르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우두머리 옥순이 앉아있는 그곳으로 내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데이트권을 받았다. 슈퍼데이트 신청을 받았다. 내일 뭐 입을 거냐는 그 질문에 아직 미정이라고 하거든요, 영숙이. 그러니까 거기서 옥순이 내 부츠 신어, 내 부츠. 결국은 코트도 전에 빌려줬었는데 이번에는 부츠도 빌려주겠다.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 나는 네 편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옥순이 영숙 편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과연 진심으로 영숙을 응원하고 있을까? 옥순이. 글쎄요. 그거는 확실히 아니라는 부분이 나중에 뒤에서 나옵니다. 옥순은 그 누구 편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분위기를 즐기고 있을 뿐이고 그냥 순자가 싫은 거죠. 그래서 순자의 반대편인 영숙 편에 붙은 거고. 자, 영숙은 좋아하거든요. 아, 옥순이 내 편이구나. 사람들이 내 편이구나. 자, 우리가 나는 솔로 31기를 보면서 제일 킹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다들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전쟁이 아닌 그냥 평화로운 커플이 바로 옥순하고 영호입니다. 남들은 지금 남자 한 명 잡겠다고, 데이트 한번 해보겠다고 땡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옥순은 너무나도 평화로워요. 오피스텔 얘기했던 그 부분은 방송에서 잘려나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예고편에서 나왔던 그 부분, 옥순이 오피스텔을 영호 집 근처에 얻겠다. 내가 오피스텔을 얻더라도 오빠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다. 이 부분이 잘려나간 것 같고, 영호가 옥순을 숙소로 바래다 줘요. 그리고 배웅만 하기는 아쉬우니까 호응을 합니다. 아주 가관이죠. 둘이서만 지금 태평성대예요. 저는 저 모습이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막 뭔가 아쉬워가지고 막 죽죠, 서로. 영호는 포옹을 하고 나서 멋쩍은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가고 있고, 옥수는 그냥 한번 안아보고 싶었는데 안겨보니 좋고, 대답하는 것도 참 그래요. 네, 옥순이 그래요. 소개팅도 3번 하면은 사귄다고 하는데 우리는 3일째도 같이 있고 나흘째도 같이 있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인터뷰죠. 둘이 대화하면 되잖아요. 둘이 대화하고 계속 껴안고 있고 남 얘기하지 말고 조종하지 말고. 그래서 자기가 솔로날에서 뽀뽀하고 스킨십 하는 사람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이해가 간다. 저 말도 굉장히 모순적인 게 결국은 내로남불. 내가 하는 거는 이해가 된다. 인정이 된다. 그런데 내가 해보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인정이 안 된다. 그거잖아요. 그리고 본인 말대로 3일, 4일 영호를 꽁꽁 묶어놨고, 물론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았지만은 내내 붙어 있었어요. 껌딱지 마냥. 그래놓고 순자가 경수를 묶어놓고 있다. 이딴 얘기나 하고 앉아있고 더 이상 여기서 뭘 할 수가 없다. 빨리 나가고 싶다. 혼자 신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 남 얘기 안 하고 그냥 둘이서만 꽁냥꽁냥 했으면은 축하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좀 별로였다, 이 부분이. 자, 그리고 옥순이 영숙의 편이 아니다. 영숙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그 장면이 있는데 영숙한테 연애 조언을 해줍니다. 웃기죠. 옥순이 연애 조언을 한다. 엄청 속닥속닥거려요. 들리지도 않을 만큼. 그래서 남들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들, 그런 얘기들을 할 때는 굉장히 속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저 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옆방이나 혹은 밖에서 들린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순자 들으라고 그렇게 막 방이 떠나가도록 쩌렁쩌렁 울리도록
큰 소리로 얘기를 한 거고, 순자가 없으니까 저렇게 조용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남들이 들으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옥순이 그럽니다, 영숙한테. 경수는 내가 볼 때는 아무도 안 좋아해. 저 말이 뭡니까? 순자도 안 좋아하지만은 영숙 너도 안 좋아해. 이 얘기잖아요. 자, 이게 같은 편이 맞을까요? 응원해주는 사이가 맞을까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옥순이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경수의 마음을 진짜 움직인 사람을 난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경수가 행동하는 것들, 말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진짜 누군가를 좋아해서 하는 행동들이 아니고 그냥 하는 행동이다. 의미 없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냥 여자들이 경수를 좋아하는 거다. 경수는 여기 이번 기수 여자들을 좋아하지 않는데 여자들이 그냥 좋아가지고 매달리고 있는 거다. 이거는 뭐 영숙 매기는 말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나는 어차피 영우랑 짝이 된 상황이고 내가 경수랑 될 일도 없고 거의 깽판 놓는 분위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영숙은 모르겠어요. 그거를 캐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기를 매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죠.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 옥수는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 편인데 나를 매길 리가 없지. 그래서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그냥 곧이곧대로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옥순이 그래요. 경수님 잘생기지 않았어? 야, 방금 전까지 영우하고 포옹하고 그게 또 아쉬워가지고 한 번 더 포옹을 하고 여기서 할 게 없다. 빨리 나가서 영우랑 뭔가를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인데 오자마자 다른 남자 보고 잘생겼다. 뭐 연예인 보고 잘생겼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연예인한테 잘생겼다고 하는 거하고 그냥 같은 기수에 있는 남자한테 잘생겼다고 하는 거는 다른 의미죠. 잘생긴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잘 돼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른 여자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지. 와, 그냥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나고 막 이뻐 죽겠어. 환장하겠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숙이 잘생겼어. 그러면서 옥순이 재밌지 않아. 얼굴만 봐도. 얼굴만 봐도 재밌다. 막 좋아 죽겠다라는 표현을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얼굴만 봐도 재밌다. 잘생긴 남자하고 대화하면은 재미있다고 하잖아요. 경수의 외모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본인도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좋다라는 마음을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영숙은 행복하다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옥순이 그냥 영숙을 진짜로 매기는 말을 합니다. 그 오빠는 얼굴 많이 볼 거야. 이쁜 여자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거에 놀아나면 안 돼. 버리라고. 자, 저 얘기는 뭐냐? 경수는 외모를 많이 본다. 이쁜 여자 좋아한다라는 건데 여기에는 이쁜 여자가 없다. 너도 안 이쁘다. 영숙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수가 어떤 말을 하던 간에 거기에 놀아나면 안 된다. 진짜로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깽판을 놓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거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슈퍼데이트 남아있고 이제 다음날 바로 최종 선택인데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옥순이 지금 경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경수가 눈에 안 들어와야 돼요. 경수가 안 잘생겨 보여야 되고 영우가 너무나도 잘생겨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그냥 눈에 하트가 뿅뿅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경수가 아직까지도 잘생겨 보이고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고 잘생겨 보이고 너무 좋아. 저렇게 사심을 채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옥순이 처음에 첫인상 때 경수하고 영우를 마음에 들어 했고 경수랑은 뭘 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영우하고 잘 됐고 지금까지 짝이 거의 됐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옥순은 처음부터 경수를 좋아했고 아직도 경수를 좋아하고 있다. 내가 가지지 못할 그런 남자에 대한 미련, 아쉬움 그런 것들이 많이 묻어나는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러면은 왜 경수를 포기를 했을까? 왜 경수가 아니고 영우를 선택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일단은 경수가 첫째 날도 굉장히 일찍 잤어요. 그리고 첫째 날은 정희가 옆에서 꽁꽁 묶어놓고 있었고 그리고 회피형이잖아요. 경수가 MBTI가 뭐냐 뭐 이런 질문에 대답도 안 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없었다. 일단 옥순한테는 기회가 없었고 경수가 일찍 들어가서 자버리는 바람에 영호하고 대화할 기회가 많이 생겼고 그래서 영호랑 대화를 많이 하면서 친근감도 생기고 영호도 자기한테 호감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발전적인 관계가 될 수가 있었죠. 두 사람이. 그래도 상철은 몇 번씩이나 와서 옥순한테 말을 걸었지만은 경수는 아예 옥순을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 그래서 옥순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경수는 내가 가능성이 없다. 잘생긴 오빠다. 너무 멋있는 오빠고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재미있는 그런 오빠지만은 나는 기회가 없구나. 저 오빠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다. 나 같은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는다.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소개. 아마도 그 직업적인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을 거고 그래서 자기소개에서는 영호가 의사라는 걸 알게 된 순간 영호한테 가야겠다라는 확신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첫인상을 선택할 만큼 외모도 옥순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지만은 뭐 잘생겼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조용하고 말 없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생겼고, 그래서 우연히도 전문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연이다 이 두 사람은 진짜 천생연분이다. 그래서 가질 수 없는 경수에 대한 그런 마음이 가슴 한쪽에 남아있는 거죠. 계속해서 아쉬움. 이 남녀를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남자 신데렐라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여자가 돈을 잘 벌고, 모르겠어요, 뭐 집안도 좋고 그냥 조용하게만 생겼어. 근데 또 다른 남자는 내 눈에는 너무나도 잘생겨 보이는데 나한테 관심이 없다. 미련이 남아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미련이 남아있다라는 거를 옥수는 보여준 거고, 직접. 자,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항상 옥순이 앉아있는 그 자리 있잖아요. 공용거실에서 디귿자 테이블에 그 중앙에 거의 항상 거기에서 순자를 지켜보고 경수를 지켜봤어요. 경수를 봤던 거죠. 본인 눈에는 잘생겨 보였으니까 계속해서 경수를 봤던 거고, 그런 순자가 본인 눈에는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루지 못하는 그 사람에 대한 미련, 아쉬움. 그런데 순자가 가지려고 한다. 내가 봤을 땐 순자가 별론데 그런 순자가 경수를 차지한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그냥.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첫 만남, 옥순하고 순자 대화를 할 때 옥순의 반응이 띠꺼웠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순자가 굉장히 밝은 에너지를 내뿜고 있었거든요. 지금처럼 얼굴이 흑화돼가지고 어둡게 변하지 않았고 밝았어요. 자, 옥순은 더 이상 뭐 할 게 없습니다. 여기 안에서 남 얘기를 하는 거, 영숙 서포터즈를 하는 거. 말이 서포터즈지 사실상 도와주는 것도 아니에요. 영숙한테 어울리지 않는 큰 코트를 빌려줬고, 그런 큰 코트를 입다 보니까 사람이 좀 어눌해 보이고 어수룩해 보이고 역효과가 났죠, 사실상. 자, 그리고 옥순이 아침에 정이랑 영숙이랑 또 대화를 해요. 또 목소리가 커졌죠. 옆에 순자가 있으니까. 참 대단해요. 어메이징합니다. 영숙한테 명령조로 얘기를 해요. 좋아하는 거 다 말하고 와. 자, 그리고 이제 광수한테도 한마디 해줍니다. 뭐 코칭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광수가 패딩을 입고 오니까 코트 입으라고 여기서도 명령조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얼어 죽어야지. 데이트 때는 멋있게 입으라는 거죠. 아무리 추워도. 그러면서 광수를 다시 불러요. 여기 앉아보라고. 이 말하는 게 조심성이 없어 보여요. 항상 명령조로 얘기를 하고 말이 세고. 아무튼 저 장면도 그렇게 편한 장면은 아니었어요. 광수가 영자하고의 데이트에서 그 당한 수모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 장면도 뭐 그렇게 유쾌하진 않았다. 자, 그리고 경수하고 영숙이 데이트를 마치고 들어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옥순하고 정희 그리고 영호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순자가 앉아 있었어요. 예고편에서 나왔던 장면하고는 조금 다르게 많은 부분들이 잘려 나간 것 같은데, 거기서 보면은 옥순이 영호의 머리를 만지면서 귀엽지 않냐고, 영호 보고 막 귀엽다고 그래요. 경수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니까 순자가 저렇게 옆에 앉아 있는데 조용히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얘기를 계속 했었을 건데, 예고편에서 나온 장면을 보면은 딱 저 장면인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진짜 애매하게 구는 사람들 심정을 모르겠어. 본인이 안 좋아한다는 걸 모르는 건가? 그러면서 자막에 그 글이 나와요. 또다시 투명 인간이 되어버린 순자. 순자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자한테 말을 안 걸고 대화조차 하지 않고 이렇게 들으라는 식으로 야지를 주는 이야기들을 정의하고 나눴고, 옆에서 영호는 그냥 듣고만 앉아있고, 이 부분을 통으로 날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군데군데 중간중간 어떤 이야기들이 지금 나왔는지, 옥순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처럼 막말을 해대고 왕따를 조장을 하고, 그런데 저 부분을 날려버렸다. 예고편에선 나왔는데 보면은 이제 경수가 돌아와서 이제 순자 옆으로 가거든요. 그리고 옥수는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영호 얼굴을 만지면서 밀쳐내고 있고, 참 영호는 대단합니다. 영호도 그냥 둘이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괜히 물 흐리고 있는 것 같아서. 자, 영호는 항상 옥순 옆에 붙어 있어요. 그 어떤 순간에도 빠짐없이 붙어 있는데 옥순이 하는 얘기를 저는 많은 부분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순자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것들을 대부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라는 거, 동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 굉장히 나빠요. 더 나빠요. 어떻게 보면은 그걸 말릴 생각을 안 하고 똑같은 거죠. 똑같은 부류다. 사리 분별 능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저기서는 저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었을 건데 없었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영숙이 순자랑 경수가 같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멘붕이 옵니다. 계속해서 그 두 명을 신경 쓰고 있다라는 거죠. 영숙이 그래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립밤? 몇 번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순이 꼽을 줍니다. 영숙도 몇 번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서 막 웃거든요. 아무 말 대잔치죠. 그러니까 옥순이 괜찮냐고, 정희도 옆에서 술 드시고 왔냐고 뻘소리 하고 앉아있으니까 정신이 지금 없어요. 온 신경이 경수한테 있다 보니까, 그런 경수가 순자 옆에 있다 보니까 정신이 지금 온전치가 않아요. 자, 그렇게 다 나가고 나서 영숙이
옥순한테 얘기를 해요. 옆에 영호도 계속해서 앉아있고 경수가 1순위는 오늘도 어제도 쭉 순자님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영호가 순자님이 1등이라고? 그러면서 떨떠름한 표정을 짓습니다. 영호도 순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딱 보니까. 옥순이 계속해서 순자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불만족스러운 거죠. 순자 자체가. 영호도 참 어른스럽지 못한 그런 행동들, 그런 말들, 어른들이 맞나 싶어요. 30대가 맞나 싶고.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생만도 못한 그런 수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인가 싶기도 하고. 순자가 1순위라고 계속 1순위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영숙이 말을 하니까 옥순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순자 성공했네. 잘생긴 남자 쟁취했네. 그걸 말하는 옥순의 모습이 질투, 부러움. 옆에 영호가 앉아있잖아요. 영호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지칭해서 잘생긴 남자 쟁취했네. 영호는 저게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요. 나는 어차피 옥순이랑 될 거니까 그냥 그 생각만 가지고 있고 옥순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관심 있어 보이지도 않고. 얼마나 부럽겠어요. 옥순 입장에서는 잘생긴 남자, 본인 기준에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는 남자를 쟁취를 했으니 엄청 부러운 거지 옥순도. 영숙이 어떻게든 희망회로를 돌립니다. 본인이 넘어질 때 먼저 팔을 내줬다 경수가. 그런데 안주하면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옥순이 근데 그거 너무 사소한 거 아니야? 희망회로 돌리지 말라는 거죠. 옥순이 생각해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서 시간이 또 짧아서 아쉬워했다고 경수가. 근데 옥순이 또 그래요. 근데 그게 거절의 방식일 수도 있지. 시간이 없으니까 넌 아니야. 돌려서 말한 거라고. 영숙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사실 처음부터 옥순은 영숙 편이 아니었어요. 영호가 처음에 영숙을 마음에 들어 했었고 외모 때문에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같은 편인 지금 정희도 처음부터 같은 편은 아니었고 화장하는 게 너무 진하다고 화랑으로 데뷔할 것 같다고 그렇게 야지도 주고 여기저기 누구를 타겟으로 할까 간을 봤는데 결국은 경수가 마음에 들어하는 순자. 그렇다고 순자가 나에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은 본인의 불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명을 했으면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근데 간을 봤는데 딱이지.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듣고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옥순의 만행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람들이 왜 영숙 편을 들고 순자를 다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지 아마도 분위기상 순자가 빌런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출연자들 모두가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다녔고 누군가가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했고 영식도 나서서 순자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잖아요. 경수가 영숙한테 데이트권을 쓰니까 그냥 울어버린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다른 출연자들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숙도 저기에 딱 붙어가지고 있고 대화하는 게 더 이상 나오진 않았지만은 분위기상 보면은 대부분 출연자들이 옥순 패거리에 붙어 먹었다. 그래서 순자는 철저하게 혼자가 된 거고 그나마 영자가 있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어쨌든 옥순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고 경수한테 아직도 마음이 있어 보인다. 외모를 포기한다라는 게 쉽지 않죠. 남자든 여자든 내가 좋아하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 있다. 진짜로 포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전문직인 영호를 선택을 한 것 같고 아무튼 미방부는 하루빨리 공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고 교보제로 사용을 해야 돼요. 이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